저는 여러분들은 좀 복이 많습니다. 게다가 초등학생, 고등학생에다가 지금 여러분은 이 영광중학교 남녀 불문, 나이 불문 알겠죠? 네. 자, 이게 안 되니까 그냥 내가 육성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광 중학교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효를 지도하기 위해서 효 사관학교에서 나온 효 선생님 신삼식입니다. 예, 내가 오늘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 학교에 와 보니까 학교도 막 교통도 좋고 또 운동장도 넓고 또 내가 듣기에는 여기에 훌륭한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좋은 학교에 와서 여러분하고 같이 효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된 것을 정말 영광으로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효에 대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학생 중에서 효가 무엇이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학생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네요. 원래 효는 여러분이 다 잘 알고 있는데 설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래서 선생님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효는 여러분들의 부모님께서 여러분들을 낳아주시고 정성으로 길러주신 그 은혜에 보답하는 겁니다. 알겠죠? 내용이 너무 길어서 외우기가 어려우면 좀 더 짧게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부모님 은혜에 보답하는 것 한번 따라해보세요. 부모님 은혜에 보답하는 것. 부모님 은혜에 보답하는 것. 네, 여러분 어디 가서 효가 뭐냐고 물어보면 부모님 은혜에 보답하는 것 하면 여러분은 정답이에요. 알겠지요? 네, 꼭 그렇게 대답하세요. 자, 그러면 조금 전에 부모님 은혜에 보답한다고 그랬는데 도대체 부모님께서는 우리한테 어떤 은혜를 줬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 대강 보니까 부모님은 우리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은혜가 있어요. 또 우리를 항상 수시로 품어주고 안아주는 은혜가 있어요. 또 닦아주고 씻어주는 은혜가 있어요. 또 먹여주고 입혀주고 또 이렇게 좋은 학교 보내주고 또 여러분들이 중학교 졸업하면 고등학교, 대학교 다 보내줄 거예요. 여러분들이 결혼하고 살아도 부모님께서는 뒷바라지를 다 해줍니다. 이렇게 무궁무한한 그런 은혜를 부모님께서는 베풀고 있는 겁니다. 알겠지요? 그래서 여러분은 부모님에게 감사해야 되고 또 그 은혜를 보답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선 우리가 부모님에게 감사하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는 관계로 내가 그냥 독독을 하겠습니다. 내가 혼자 읽겠습니다. 듣기만 하면 됩니다. 낳아주고 길러줘서 감사합니다. 품어주고 안아줘서 감사합니다. 닦아주고 씻어줘서 감사합니다. 먹여주고 입혀줘서 감사합니다. 좋은 학교 보내줘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은 지금 부모님에게 감사하다는 얘기 했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죠. 그런데 감사하다는 말만 하면 될까요? 반드시 갚아야 되겠죠. 보답을 해야 되겠죠. 근데 부모님께 보답하는 방법은 너무 쉬워요. 돈 드는 거 없어요. 그냥 부모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고 부모님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으면 그거에 바로 보답하는 거고 효도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도대체 어떤 방법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부모님 말씀 잘 듣기, 또 조부모님을 공경하기, 또 형제들과 사이좋게 지내기, 또 친구들과 싸우지 않기, 위험한 곳에 가지 않기, 이런 것만 여러분들이 조심하면 바로 부모님한테 효도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갚는 거예요. 돈 드는 거 아니지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돈 벌어서 효도하겠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부모님께 여러분들이 성심을 다해서 효도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보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부모님한테 다짐을 한번 해봅시다. 그런데 이 다짐도 역시 시간 관계로 선생님 혼자서 독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듣기만 하면 됩니다. 부모님 말씀 잘 듣겠습니다. 조부모님을 공경하겠습니다. 형제들과 싸우지 않겠습니다.
친구들과 싸우지 않겠습니다. 위험한 곳에 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부모님에게 좋은 일을 하고 나쁜 일은 안 하겠다고 지금 다짐을 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은 꼭 이 약속을 부모님과 지키기 바랍니다. 꼭 이 약속을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저는 그 기로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기로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인도에 있는 소수 민족입니다. 인도에는 소수 민족들이 많이 살고 있답니다. 중국에도 소수 민족이 뭐 55개, 인구로 말하면 뭐 한 1억 3천만 명, 이렇게 많은 인구들이 살고 있어요, 중국에는. 그런데 인도에도 역시 그렇게는 많은지 모르지만은 거기는 소수 민족이 많이 살고 있답니다. 그런데 이 소수 민족 얘기를 하니까 내 머리를 스쳐가는 무슨 옛날 기억이 납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40년 전에 나는 월남전에 참전해서 월남어를 배워가지고 월남어 통역을 하면서 2년간 전쟁터에서 그 참전을 하고 귀국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 대작전 때마다 대작전이라고 하면 사단작전 이상을 대작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단작전 이상의 그 작전마다 저는 4번을 참전을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내가 작전에 갈 때마다 거기는 소수민족이라고 하지 않고 몬타나족이라고 하는 족속들이 있어요. 그들은 산에서 살아요. 옷도 없어. 그냥 빨가벗고 어른들은 아래만 가지고 이렇게 사는 그런 몬타나족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갈 때마다 그런 사람들을 꼭 만났어요. 그런 사람 처음에는 70명 정도, 그 다음에도 역시 70명, 다음에는 60명 정도 이런 단위로 그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 사람들을 만나면 그 사람들을 이 월남 정부로 이송을 시켜줘야 돼요. 거기다 놔두면 자기들이 농사짓고 사는 걸 특공들이 와서 빼들어 먹고 거기서 걔들이 도움을 받고 살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아예 그냥 그 월남 정부로 헬기를 이용해서 내보내주는 일을 합니다. 근데 그런데 내가 그 통역을 맡았던 그런 기억이 지금 싹 지나갑니다. 이 소수민족 얘기를 하니까 그 얘기가 생각이 나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에피소드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시간 관계로 그 얘기는 지금 할 수 없고 이 기로국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인도에 있는 기로국은 글자가 버릴기, 늙을로, 나라국, 그러니까 노인을 버리는 나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나라는 70살만 되면 무조건 노인을 버려요. 아주 산속 깊은 곳에 다시는 자기 마을로 내려오지 못하게 멀리 버립니다. 부모도 70만 되면 버립니다. 그리고 자신들도 70만 되면 산으로 가야 될 걸 알고 있어요. 그 나라 제도가 그렇게 있으니까. 그런데 이 나라는 한마디로 아주 나쁜 나라예요. 부모도 효도 모르고 예의도 모르고 자기 부모도 멀리 버려놓고 다시는 못 오게 하고 이런 아주 못된 나라인데 그 나라의 바로 이웃 나라에는 그 나라보다 기로국이라고 하는 나라보다 3배가 영토가 3배가 더 크고 인구도 3배가 더 많아요. 그런 나라가 또 바로 옆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루는 그 옆 나라에서 그 사신이 하나 왔어요. 사신이면 여러분 그 족장이 보낸 신부름꾼 그걸 사신이 왔는데 상자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상자를. 근데 그 상자에가 보물이라도 들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상자를 열어보니까 그 안에는 볏짚을 태운 재가 들어있었어요. 볏짚을 태우면 뭐가 나와요? 재가 나와요. 볏짚 뭔지 몰라요? 제가 나옵니다. 벼 털어내고 그 지푸라기 그걸 태우면 뭐가 남아요? 재가 남아요. 그 재를 한 상자 가득 버리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나라에서 온 신부름꾼이 하는 말이 우리 족장이 보냈는데 이 재를 가지고 새끼를 뽑아서 3일 안에 우리나라로 보내주지 않으면 우리 족장이 병력을 이끌고 와서 당신 나라를 공격하고 당신들을 우리 종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빨리 이 재를 가지고 새끼를 만들어서 우리나라로 보내주세요. 그러고 그냥 이 사신은 가버렸어요. 그런데 이 족장이, 그러니까 이 못된 나라 족장이 이제 자기 그 관리들하고 모여서 의논을 합니다. 이 재를 가지고 새끼를 꼰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이걸 어떻게 우리고 하란 말이냐, 이거 하는 방법이 있느냐고 여기저기 묻고 다녔는데 아무도 이걸 연구하지 못합니다. 결국은 어정어정하다 이틀이 지났어요. 하루밖에 안 남았어. 하루 남았는데 이제 그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도 재를 가지고 새끼 꼬기는 어려우니까 우리가 버려둔, 저 산에 깊이 버려둔 그 노인들은 우리보다 더 많이 살았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가서 한번 물어봅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그들한테 싸우면은 백전백패하는 나라가 이 나라는 약하니까, 저기는 병력이 많고 여기는 병력이 적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저희들한테 항복을 하든지 아니면은 저희들 종이 되든지, 지금 이거밖에 없는데,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럼 할아버지한테 가보자 해서 그 족장하고 관리들이 그 제 상자를 들고 그 사내를 쫓아갔는데 얼마나 깊은 곳에 넣어놨던지 가도 끝이 없어. 가다 보니까 해가 져버렸어. 밤이 저녁이 됐어요. 저녁에 거기에 도달했어요. 그래서 노인들을 불러 모여 앉혀놓고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비급한 상태다.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이 죄를 가지고 새끼를 꼬라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 노인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노인들이 가만 듣고 있다가 그거는 별로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뭐 이렇게 깊은 산소까지 왜 오셨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죄로 새끼를 까한다는데 그게 어찌 어려운 일이 아닙니까? 그러면 방법 있으면 빨리 좀 알려주십시오. 우리는 지금 시간이 촉박합니다. 막 이러니까 그 노인이 내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이 죄는 그대로 놔두고 빨리 내려가서 볏짚을 모으세요. 그리고 사람들 모아서 새끼를 까게 하세요. 그리고 새끼를 꿀꿀 말아서 타지 않는 그릇에 담고 그 새끼에다가 불을 태우세요. 그러면 그 새끼가 타고 재가 남으면은 그 새끼 탄 재의 모습이 꼭 새끼를 까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것이요. 그럼 그걸 갖다가 그 이웃나라에 갖다 주면 아무 문제가 없어. 이것도 볏짚 탄 재고 그것도 볏짚 탄 재니까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요. 내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할아버지들한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인사를 하고 그 자기 마을로 내려가는데, 올 때는 밝은 낮에 왔어요. 갈 때는 달도 없는 어두운 밤, 그 산길에 나무에 부딪히고 넘어지고 또 더듬어서 봤는데 지금 마을에 가니까 이미 새벽이 됐어요. 아침이 된 거예요. 아침 되는데 모든 그 자기 족속들 다 불러 모아서 볏짚을 구해라, 새끼를 구하라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다 모아서 볏짚도 모으고 새끼도 모았어요. 그래서 그 새끼를 뚫뚫 말아서 아까 그 할아버지들이 지시한 대로 타지 않는 솥에다 넣었습니다. 타지 않는 그릇에다 넣었어요. 그리고 그 새끼에다가 불을 태웁니다. 그래서 그 새끼가 타고 난 재가 그 모습이 그 할아버지들이 얘기한 그대로 꼭 새끼를 따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재가 남았어요. 그런데 그거를 만약에 흔들어 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조심껏 그걸 가지고 이웃나라에 쫓아갑니다. 이웃나라 그 족장한테 갔어요. 가서 새끼를 까봤습니다 하고 그걸 보이니까 그 족장이, 와, 당신들 나라에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까? 나는 이런 줄 모르고 그랬는데 이런 지혜로운 나라면 나는 당신 나라를 공격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당신들 지혜에 감탄할 뿐입니다 하면서 내 당대에는 당신 나라를 공격하지 않을 테니까 당신은 걱정하지 말고 가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기쁜 마음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자기 그러니까 민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우리가 가서 이렇게 무사히 통과가 됐는데, 이렇게 통과된 것은 우리가 버려둔 할아버지들 덕택이다. 그러니 우리가 저 할아버지들을 이제부터는 더 이상 산에 버리지 말고 우리가 모셔다가 우리가 이제 정말로 정성으로 모시고 정성으로 섬기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어떻겠느냐 하니까 모두 박수를 치고 그냥 대환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로 그
그 산에 가서 모든 어른들을 다 모셔와서 아주 그날부터는 노인을 버리는 나라가 아니고 노인을 섬기는 나라가 됐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노인을 무시하거나 노인을 박대하면 절대 안 되는 거죠. 노인들은 지금 살고 있는 세대들의 바탕이요, 근거요. 아주 그 노인들이 없었더라면 지금 살 수 있는 이런 기반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노인들과 우리 조상들이 덕택에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노인들을 무시하는 것은 큰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노인을 무시하거나 관시하는 분들은 나는 꼭 없을 거로 생각하는데 이 생로병사라고 하는 게 있는데 생로병사라고 하는 것은 불가피한 겁니다. 누구나 다 피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낳고 늙고 병들고 죽는 이 과정을 누구나 다 거쳐서 이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데 이거는 어느 장사도 어느 빠른 사람도 아무리 숨어 있어도 이 생로병사는 피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께서도 물론 이 생로병사를 피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 늙고 계십니다. 빨리 늙는다는 것은 빨리 돌아가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돈 벌어서 나는 부모님한테 효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면 이미 늦습니다. 부모님은 기다리지 않습니다. 벌써 이미 돌아가십니다. 돌아가신 후에는 부모님은 뭐 여러분한테 잘 있어라 이런 인사도 안 하고 그냥 눈 감아버립니다. 한번 눈 감으면은 어떻게 해요? 아무리 불러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통곡을 해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꼭 살아계실 때 부모님한테 효도하라는 그런 얘기를 당부드리고 부모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글을 한번 명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눈을 감고 조용히 이 글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위하여 노력하지만 부모님은 여러분을 위하여 노력하십니다. 여러분이 잘 먹고 배부르면 부모님은 굶어도 배부르다고 하십니다. 여러분이 아파서 괴로워하면 부모님은 대신 아파주지 못하여 괴로워하십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고 행복하면 부모님은 괴로워도 행복하다고 하십니다. 부모님의 고운 자태는 늙은 노인 되어서도 자식들만 건강하면 기쁘다고 하십니다. 부모님의 은혜는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넓다고 하십니다. 부모님의 은혜는 땅보다 두텁고 바다보다 깊다고 하였습니다. 부모님의 은혜는 갚아도 끝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다 눈을 떠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그 사랑의 구호를 한번 복창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 따라하세요. 부모님 사랑합니다. 부모님 사랑합니다. 선생님 사랑합니다. 선생님 사랑합니다. 부모님 존경합니다. 부모님 존경합니다. 선생님 존경합니다. 선생님 존경합니다. 오늘 이 선생님의 강의를 경청해 주는 여러분한테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여러분 꼭 훌륭한 사람 되기를 바라면서 선생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